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파투투 1화 해풍의 과거입니다. 맞아, 그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더 따라하기가 힘든 것 같아. 이거 그냥 스킵해서 보상만 먹어놓으려고 해놨고요. 파투투 과연 막 너무 피폐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 아니야, 파투투 이제 더 이상 무량해지면 안 돼. 행복할 수도 있지. 누쿠타이오 섬이다. 누쿠타이오 섬. 고요한 해안에선 파도가 언제나처럼 환초를 때리고 해질 무렵이 되면 섬 주민의 목조집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네.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오토도 안 들렸는데. 파투투, 나랑 마지막으로 저기 카누를 점검해보자. 토아가 내일 시합 때 물에서 뒤집어지지 않게. 걱정 마세요. 토아가 며칠째 흥분 상태잖아. 이 톤이 아닌 것 같은데. 물에 빠져도 카누 문제는 아닐걸? 오빠도 토아를 건져내줄 거고. 그 녀석 헤엄치는 건 이 오빠보다 빨라. 누쿠타이오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헤엄칠 수도 있고 행복한 섬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가라앉아가지고 다들 부족이 정착할 곳을 찾는 상태죠. 모래사장에 나란히 놓여있는 카누는 낡은 정도가 제각각이었고 누쿠타이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색과 그림으로 카누를 장식했다. 카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아파트에 패티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패티오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카누가 있는 집들이 좀 많더라고. 여기 앞에 호수가 있어가지고 8파운드를 사서 한 끼만은 먹었다고 말 안 했어요. 마치 기이한 침묵하는 묘비처럼. 우리 꽤 오랫동안 새 카누를 만들지 않았잖아. 네. 아니라고요. 그래, 이 낡은 카누들은 우리 누쿠타이오의 젊은이들이 충분히 태워주었어. 이티이티까지 노래 저어가면 그 다음 미티와 바이푸나를 돌아 마지막에 멜리로 돌아왔지. 오빠 진짜 오빠 진짜 근육 빵빵하네. 그래요? 나는 왜 빼먹어? 내년엔 나도 카누를 탈 수 있단 말이야. 투덜거리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기대 섞인 여동생의 목소리에 오빠는 섬의 밤바람 속에서 잠시 침묵했다. 고기를 잘 잡지 않을까요? 결국 그러면 잘 나오는 건 맞지? 제 말을 들어보세요. 파투투, 내년 파오파오 경주 땐 내가 새 카누를 만들어줄게. 알았지? 줄기가 제일 고든 나무를 찾으러 가자. 뱃머리의 곡선을 예쁘게 손보면 네가 바람과 파도를 타고. 하지만 오빠, 인유가 아니라고. 우리 파투투에게도 새 카누가 생길 거야. 넌 누구보다 빠를 거고 누구도 널 따라가지 못할 테지. 오빠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빛으로 가득한 새 카누를 그려내는 순간 너무 빨리 넘어가지 않아요? 소리 없는 거대한 파도가 어느새 그의 뒤에 마치 검은 장막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파투투, 회상이었구나 이거. 파투투. 오빠, 토아, 다들 어디 있어? 어디로 간 거야? 기다려, 내가 곧 찾으러 갈게. 파도가 일렁이고 소녀의 가냘픈 외침은 아득히 넓은 바다 위에서 쓸쓸하게 메아리쳤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감싸안는 바다는 언제나처럼 익숙했기에 파투투는 바다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잘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해. 너무 오래 떠나 있었어. 오빠, 토아,
다들 가버린 거야? 파투투는 바다 위를 표류하며 있는 힘을 다해 멀리 내다봤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선은 일렁이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설미 가라앉았다. 헉스. 사라졌다. 없어졌어. 없어졌다고. 미티, 파이프나, 멜리, 우리의 섬이 가지 말았어야 했어.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치? 질문은 파도 속에서 부서졌다. 드넓은 바닷속으로 떨어진 물방울처럼 아무 울림 없이. 헉, 진짜?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향을 잃은 건 아는데. 파투투! 누가 부르는 걸까요? 일어나! 정신 차려! 파투투! 누구야? 아, 치비야. 셀러니? 오빠. 이곳이 현실이란 걸 깨달은 순간 파투투는 입을 다물었다. 안 좋은 꿈을 꾼 거지? 잠시 멈칫한 파투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조개 껍데기 목걸이는 들어올린 셀로니는 그중 하나를 파투투의 이마에 가져다 댔다. 열이 나나? 파투투는 눈을 감고 똑같이 자신의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들어 셀로니의 이마에 댔다. 아, 무슨 전통인가? 파도에 빠지고 바람에 흩어지며 안개에 사라지네. 세이렌의 노래의 방향을 잃지 말고 목마인 목소리에 귀로를 잃지 마라. 조개 껍데기의 잠언은 나를 일깨우고 조개 껍데기의 문의는 나를 인도하니 나는 돌아오리라. 나는 돌아왔노라. 네가 나한테 가르쳐준 노래잖아. 기억해? 친구의 온화한 얼굴에 파투투는 무시무시한 악몽에서 벗어나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당신의 말은 너랑 토아가 몰래 바다로 나갔다가 폭풍을 만났던 그날 맞지? 그날 난 이티이티의 나침반 풀을 캐러 갈 생각이었어. 내 나침반 등불이 마지막 한 개밖에 안 남았었거든. 난 조개 껍데기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날 데려가려고 토아를 꼬드겼지. 우리가 탄 작은 배는 해안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람에 바다로 밀려날 뻔했어. 토아가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지. 손에 나침반 풀을 꽉 움켜쥔 채. 그때 오빠는 너무 초조해서 거의 울기 일보 직전이었다니까? 다행히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고 한바탕 혼났지. 당신 난 계속 두려웠어. 기슭에 닿은 건 그저 한낱 꿈이고 토아도 사실 이미 파도에 휩쓸려간 게 아닐까 걱정하느라. 그때 네가 이 노래를 불러줬잖아. 나는 돌아오리라. 나는 돌아왔노라. 셀로니 요즘 잘 지내? 그러니까 여기 온 이후로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같이 살지 않으니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함께 고향을 떠난 그 두 친구는 상대의 동행이 되어주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보잘것없단 걸 깨달았다. 잠시 후 셀로니의 눈물이 파투투의 팔에 떨어졌다. 그리고 뜨거운 그 눈물은 이내 온기를 잃었다. 파투투가 그녀를 꼭 끌어안자 그녀의 조개 껍데기 목걸이가 부딪히면 작게 소리를 냈다. 미안해 파투투. 여긴 참 좋아. 그들의 문자를 배웠어. 도서관에 가서 바깥의 일도 많이 알게 되었지. 바깥 세상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더라. 예전에 우리는 그 상상을 확신하면서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 했잖아? 우린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토아가 너무 무척 그리워. 카무타도 보고 싶고, 우리의 섬도, 우리의 집도. 친구의 눈물은 시냇물처럼 파투투의 살갗을 따라 구불구불 흘러내리며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파투투는 셀로니의 등을 토닥이며 갑작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이 슬픔을 달랠 수 있길 바랬다. 너에겐 내가 있잖아, 셀로니. 나에게도 내가 있고 우린 다시 헤어지지 않을 거야. 오빠와 토아도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갔어. 그들의 영혼은 바다 깊은 곳에서 편히 쉬며 다시는 길을 잃는 일도 없을 테고, 그들이 우릴 지켜줄 거야. 과연 그럴까라뇨. 그러길 비는 거지. 진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지문마저. 아니면 친구의 눈물과 고통을 잠시 달래고 자신까지 슬픔에 매몰되기 전에 정신없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싶은 것인 것뿐인가.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는 한 우리의 집도 우리의 섬도 당연히 영원히 존재할 거야. 조수가 가만히 걸음을 멈췄다. 손에 든 신청서에는 서툰 필자의 사인이 담겨 있었다. 타임키퍼, 파투투 양이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편히 잠들 수 있는 마도술이나 약이 필요하대요. 약? 잘 모르겠어요. 파투투 양이 악몽이 시달린다고 하네요. 신청서에 자세한 꿈 얘기는 없고요. 알겠어. 신청서 말고 파투투가 별다른 말은 안 했어? 급히 와서 신청서만 내고 서둘러 가버렸어요. 파투투 양이 제대로 신청서를 작성했더군요. 양식에 딱 맞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는데. 몇 없다고? 성 파블로프 재단은 양식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 데다 과정이 길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래. 내가 가방한 멤버의 신청 양식과 절차를 빨리 손볼게. 모두가 이런 과정에 적응할 필요는 없으니까. 파투투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꿈을 지우고 싶은 거라면 마도술이나 약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우리에게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맨날 누쿠타이오가 신모라는 악몽을 꾸나봐요. 너무해. 토아, 오빠. 내가 금방 구해줄게. 폭풍우가 왔어. 조개 껍데기, 우리의 섬. 미안해. 병상에 누워있는 파투투는 두 눈을 꼭 감고 밀간을 찌푸린 채 중얼거리며 힘겹게 몸부림쳤다. 파투투 양은 잠들기만 하면 저러네요. 창문 너머 파투투의 상태를 살피는 그녀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했다. 타임키퍼, 아무래도 이상해요. 파투투 양이 깨어있을 땐 슬픔을 드러낸 적이 없거든요. 숙면을 위한 요청에서도 그녀는 악몽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약만 필요로 했죠. 근데 솔직히 어린애들은 울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슬픔을 내재화시키는 거 아니야? 파투투 너무 의젓해하잖아. 의젓해. 그리고 파투투 양은 누구든 친절하게 대하고 자주 남을 도와주는
헌신적이고 선량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요. 속으로는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왜 아무 내색도 안 하는 거죠? 타임키퍼, 이건 혹시 그녀가 우릴 믿지 않는 걸까요? 파트 2에겐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당장 우선이 아닐 거야. 재단은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우리도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전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날 믿어. 너무 걱정하지 마. 파트 2에게 시간을 주자.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파트 2가 일단 상태를 회복하고 지금 환경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야 해. 알겠어요, 타임키퍼. 메스머 주니어의 가상몽유 치료법으로 파트 2 향이 호전됐으면 좋겠네요. 너희가 가상몽유 치료법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단정하고 노련한 치료사가 재활실에서 나오며 솔직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어우 어린이즈 뭐였다. 어린이즈. 내가 앞서 그 환자를 진찰하고 꿈으로 유도할 준비를 했거든.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본인 꿈을 꾸고 있더라. 완전 잠에 빨리 드는데? 너희가 봤던 것처럼 복잡한 원리로 그녀의 꿈을 분석할 필요도, 그녀가 이 병상에 누울 필요도 없었어. 환자는 그저 순수한 고통에 빠진 것뿐이야. 잘 메스머 주니어, 모르겠어요. 우리가 파트 2 양의 고통을 덜어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고통을 덜어줘? 거절하지. 너희가 가상몽유 치료법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녀가 겪은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 비꼬기의 여왕. 나도 가상몽유 치료법의 우수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야. 가상몽유는 폭풍으로 인한 많은 이상행동을 해결했고 편집증이나 강박, 폭력 등 부정적 인격을 효과적으로 바로잡았으니까. 하지만 그게 고통을 해소하진 못해. 완화 효과조차 거의 없지. 꿈을 통해 고통에서 잠시 눈을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건 가짜야. 일종의 회피수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파트 2. 너희는 가상몽유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마도술로 섬을 만들어주자고? 그건 마도술이 아니고 그 캐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반박할 수 없는 질책에 그저 침묵하는 수밖에 없었다. 확실하진 않아. 메스머 주니어, 파트 2는 그 어떤 치료도 필요 없단 거지? 그녀는 환자가 아니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건 수면을 돕는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 따뜻한 샤워나 우유 같은 거. 알겠어. 좋아. 그녀는 곧 깨어날 거야. 온전하고 건강한 회복 능력을 갖추고 있을 테니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더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말이 끝나자마자 냉정한 치료사는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파트 2. 소녀의 시선이 옆 사람에게 향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아무도 모르게 다시 슬쩍 재빨리 눈을 돌렸다. 응, 한 번에 먹는 거 아닙니다. 한 번에 먹는 거 아니고 2주 동안 나눠서 먹는 거라고. 참고로 방제가 고기 8파운드 사왔다는 거예요. 한 번에 먹는 거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도 전 그녀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생각 좀 해볼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은 바닥에 깨져버린 유리 조각처럼 원래 모습을 되찾기 어렵다. 다소 까다로운 문제에 두 사람은 벽에 나란히 기댄 채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근데 한 4인 가구면 이틀이면 먹을 것 같긴 해요. 아니라니까 진짜. 슬픔을 치유할 방법을 떠올리며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경쾌하면서도 다급한 풍경 소리처럼 그들의 생각을 방해했다. 바르카롤라 오랜만이야. 파투투! 차오. 차오? 차오? 파투투는요? 파투투 안에 있나요? 그녀가 양손으로 새하얀 소매와 그 옆 사람의 손을 각각 붙들고 살갑게 웃었다. 그 질문에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몸을 돌린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병상에 누워있는 파투투를 보았다. 다음 순간 그녀는 창에 엎드려 툭툭 두드리며 상대의 이름을 불렀다. 파투투, 정신 차려요. 파투투. 바르카롤라 양. 위험 발언이요, 위험 발언.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막았다. 그녀의 상사는 조용히 지켜보라는 듯 살짝 고개를 저었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파투투. 그러다가 저 진짜 총 맞을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영린인 사람들한테 진짜 총 맞을 수가 있어. 그녀의 부름이 통했다. 병상 위의 소녀가 눈을 뜨고 의문스러운 듯 아니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도 솔직히 낫 화이트여가지고 옐로우라고 옐로우. 병상 위의 소녀가 눈을 뜨고 의문스러운 듯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았다. 깨어났군요, 파투투.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그녀는 햇살과 파도 사이에서 뛰어오르는 돌고래처럼 눈길을 사로잡았다. 바르카 룰라? 네, 맞아요. 자, 이제 좋네요. 잠보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정신 차려봐요. 그게 뭔데요? 선상무역제요. 에? 선상무역제가 곧 열릴 거예요. 여기는 동양인이 숫자가 제일 적다고, 우리가 제일 쪽수가 밀린다고. 아시겠습니까? 짜릿하게 총 맞고 아야 하면서 죽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축제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며 분위기도 일변했다. 그래요? 여기도 선상무역제가 있나요?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솔직히 다 같은 사람인데 화이트냐 블랙이냐 옐로우냐 이럴 필요가 있긴 하냐, 황인종이냐 이럴 필요가 있긴 한가 싶긴 한데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거야 당연하죠. 생각해봐요. 당신들이 선상무역지에서 교환한 상품은 무역을 통해 다시 더 먼 곳으로 유통되잖아요. 응? 에? 그럼 조개 껍데기도? 아주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사고 싶어해야 여러분도 몇 달에 한 번 무역제를 열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그렇죠? 갑자기 무역제? 근데 어디든 섬이나 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모든 무역제를 선상무역제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무역제는 이름이 연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녀의 손가락이 뒤를 향해 다급히 움직이며 동료들을 끌어들였다. 이건 계획이 없던 비상사태였다. 아니 솔직히 리버스 199 이 챕터 생각해보시면은 이제 슈나이더가 마도학자랑 인간 분류해가지고 탕탕탕 빵 해버리잖아. 가방 무역제. 좋네요. 맞아요. 가방 무역제. 멋진 이름이죠. 파투투, 바깥은 선상무역제와 가방무역제 말고도 주얼리 샤이닝 페스티벌, 프루트쇼, 레이크사이드 마켓, 비치 플리마켓 등등. 아, 탕수육 먹고 싶다. 여기는 탕수육 먹으려면 제일 비슷한 오렌지 치킨밖에 없어. 1년 4계절 거래가 진행돼요. 탕수육은 한식이라니까. 당신의 말은
1년 4계절 그럼 그들은 언제 쉬나요? 쉬는 정말 날은 흥미로워요. 없어요. 모두 계속 돌고 돌죠. 여기 무역제가 끝나면 다음 무역제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짜장면 먹고 싶다. 섬 출신 소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바깥의 풍경에 충격받아 제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정말 대단하네요. 섬에 있었던 선상무역제가 끝나고 배가 떠나면 우린 아무 이유 없이 어선을 정비하고 과실나무에 벌레를 잡았어요. 시합에서 쓸 카누를 만들고 조개 껍데기를 골라 갈아냈죠. 해가 지기 전까지 함께 공을 차기도 했고요. 배가 다시 찾아와 선원과 상인들이 공예품으로 우리의 물고기와 과일 수공예품을 교환해갈 때까지요. 우리는 누군가 와서 우리 물건을 교환해주길 그저 기다렸어요. 누쿠타이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보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돌고 돌거나 달려가지 않고. 오, 하지만 무역제는 누쿠타이오 사람에게 무척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린 선상 무역지에서 약과 연초 그리고 안료와 포세린 꽃을 교환했어요. 저랑 셀로니는 각자 한 송이씩. 얇은 철판을 뚫어 만든 나비는 바닷바람을 며칠만 쐬어도 녹이 슬었어요. 바르카롤라의 말이 맞아요. 선상 무역지는 누쿠타이오 사람에게 무척 중요해요. 아, 물물 교환으로 물건을 산 거야 지금까지? 뜻이 통하자 파란 치마의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그녀의 두 손을 덥석 붙잡았다. 마치 의지할 사람을 찾은 것처럼. 그리고 가방 무역제도 무척 중요하답니다. 정말 성대한 흥미로워요. 무역제를 열 거예요. 1박 2일 동안 판매자와 고객 모두가 참여하는. 그 말에 옆에서 한참 차분하게 있던 조수가 살짝 놀란지 숨을 들이켰다. 파트 2?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마주한 천재 음악가의 열정적인 얼굴에 도움을 요청받은 이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가방 무역제와 선상 무역제가 비슷하다면요. 엄청 다르죠. 음악가 아가씨의 무시무시한 기세에 아무도 그녀의 템포를 따라가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상품도 부족하고 초대장 디자인도 아직 안 나왔어요. 장소 배치도 논의해야 하고 무역제를 개최하는데 우리는 누쿠타이오 사람처럼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다행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제 가슴을 탁 치는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자부심 넘쳐 보였다. 제가 이번 무역제를 위해 멋진 음악을 선사할 테니 분명 남다른 생사가 될 거예요. 근데 파트 2,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이런 멋진 무역제에 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단 말인가? 그녀는 저도 모르게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야간 조명이요. 안 돼. 가방 무역제가 1박 2일로 진행되는데 사정상 야간에 쓸 충분한 조명을 찾지 못해서. 아름다운 청사진은 잘 그려도 디테일은 약한 천재 음악가가 살짝 말을 더듬었다. 다행히 누군가 때마쳐 지원을 나섰다. 미안. 우리 중에 황무지에서 예비 전원으로 실험하는 연구원이 있거든.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이 소모하는 전력이 서면 신청에서 명시했던 수준을 이미 초과한 것 같아. X? 아니면 메디슨 포켓? 전력으로 일상의 신체 기능 작동을 유지하는 숙녀분도 있고. 이건 TTT? 그래서 가방 속 전력의 비축 상태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아. 아, 루시구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조명은 해가 질 때부터 저녁 10시 정도까지야. 그 이후로는 버티는 음악가를 향해 슬쩍 눈빛을 보내며 그녀가 계속 연주할 수 있게 말문이 막힌 활에 송진을 발라주었다. 이후로는 그냥 암흑 천지겠네요. 너무 아쉽네요. 어둠 속에 사는 판매도 고객도 물건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연주 중엔 저도 못 볼 테고요.
세계 곳곳을 누비는 음악가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그녀가 어둡고 고독한 연주를 상상하자 연기를 할 것도 없이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에 맺혔다. 그녀에게 손이 붙들려 있던 파투투도 자연스럽게 고민에 빠졌다. 걱정 마세요.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나침반 등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배에서 만든 것처럼요. 나침반 등물은 하룻밤 내내 밝힐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만들면 밤에 무역재 조명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손을 뻗어 바르카롤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녀는 스스로는 없고 자연스러웠다. 당신이 연주하는 곳에 나침반 등불을 더 놓아둘게요. 그럼 모두가 바르카롤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르는 거야? 바르카롤라는 눈물을 그치고 멍하니 파투투를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파투투를 향해 감정이 넘치게 실린 포옹과 바르카롤라의 더 거센 흐느낌이 쏟아졌다. 파투투. 마치 악장이 되지 못한 음표처럼 그녀는 여기 섬소녀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미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다. 무역재? 가방 무역재? 물물교환으로 시작해서 물물교환을 하는 물물교환? 야자수 껍질 한 무더기, 나침반 풀 한 묶음, 밀봉된 동물성 기름 한 통, 깨끗이 씻은 새하얀 조개 껍데기 한 바구니, 바닷바람이 나오는 수제 바람개비 한 개, 불에 담근 암초를 갈아 만든 안료 한 상자, 누쿠타이어 사람 한 명, 파도 사이를 순회하는 음악가 한 명. 파투투 봐요. 바르카롤라 정말 귀여운 것 같아. 덜컹상자 연주하는 것도 그렇고. 그녀는 나무 껍질로 얼굴을 가리고 위에 뚫린 두 개의 구멍 사이로 무엇? 재미있는 것 같아요. 눈을 찡긋거렸다. 마치 신기한 걸 발견한 아이처럼. 저도 있어요. 그리고 패티오 문 사이로 파리가 들어왔다. 파투투도 다른 나무 껍질을 찾아 입에 들고 하나뿐인 구멍 사이로 입을 내밀며 말을 꺼냈다. 저는 숲에서 온 드루이드? 그거예요. 이제 막 접한 낯선 이야기, 낯선 단어, 그리고 서툰 발음. 그 책들 그래요? 봤어요? 네. 셀로니가 아주 재밌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글자를 익히는 중이라서 빨리 읽지는 못하는데 제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충분히 좋네요. 잘하고 있어요, 파투투. 그녀는 파투투가 알려주는 대로 손에 든 나침반 풀을 풀어 한 가닥씩 기름에 담갔다. 냄새가 꽤 독특하네요. 덜컹상자. 나침반 풀은 용도가 다양해요. 그 자체로도 일종의 약초 역할을 해서 목통이나 소염, 사마귀 제거 같은 효능이 있고요. 누쿠타이오의 배가 들어오기 전까지 나침반 풀이 수많은 누쿠타이오 사람을 치유해 주었어요. 나중에 타지인과 알약을 교환했는데 누쿠타이오의 노인은 그게 악마의 돌격이라며 받지 않으려 했죠. 그들은 섬의 약초만 믿었어요. 사마귀 제거? 사마귀 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사마귀라. 하지만 나침반 풀만으로는 모든 걸 치유할 수 없잖아요. 바다를 누비는 음악가인 그녀는 의료의 중요성을 잘 알았다. 누쿠타이오인에게 인내는 미덕이거든요. 바다로 나갔을 때 병이 나도 정박할 해안에 없으면 멈출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포구와 경랑을 넘어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아 배에 가득 싣고 돌아왔어요. 설령 다쳐도 그래야 했죠. 섬에 돌아오면 고향과 가족이 치유해 줄 테니까. 에? 파투투, 당신도 그렇게 지냈나요? 네. 우와. 사마귀가 양쪽 엄지에 두세 개씩? 우와. 무서워. 걸을 때마다 아픈 거잖아, 그거는.
하루는 바다에 나갔는데 천둥이 쳤어요. 하루는 하늘이 온통 검붉게 변했고, 번개는 하늘의 균열 같았죠. 모두가 비에 흠뻑 젖었고 뱃머리가 높게 올라갔어요. 우리는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배전을 꽉 붙들었고요. 위험천만한 바다 위 모험에 음악가의 입이 딱 벌어졌다. 그녀도 바다에 관해 잘 아는 만큼 당시 위험한 상황이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졌다.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그때 배에 실린 나무개짝이 번개에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판다누스 열매와 붉은 도미가 물속으로 굴러떨어졌어요. 그게 가장 스릴 넘치는 항이었답니다. 이거 죽을 뻔했잖아. 왜 이렇게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안 돼. 우와, 많이 아팠겠다. 그래도 걸을 때는 안 아팠다니 다행이네요. 세상에, 다들 어떻게 돌아왔어요? 천둥번개를 뚫고 지나갈 때까지 눈을 꼭 감고 있었죠. 나 이런 거, 나 놀이기구도 못 타서 이런 거 너무. 당시 우리는 모두 불에 태운 나침반 풀뿌리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게 번개를 피할 수 있게 해줬어요. 어잉? 바르카롤라는 들고 있던 나침반 풀을 손으로 문질렀다. 구불구불해진 뿌리 부분의 질감은 건조하고 부드러웠다. 출항 전에 우리는 조개 껍데기의 인도를 청해요. 그럼 우리에게 이번에도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말해주죠. 조개 껍데기의 인도는 우리에게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알려줘요. 섬에 돌아온 후 나침반 풀 뿌리를 꺼내보니 전부 새까만 재로 변해 바람이 날려가더군요. 와, 그냥 보기만 했을 땐 그렇게 신기한 거라고 전혀 상상 못하겠는데요? 나침반 풀. 그녀가 바르카롤라의 손에서 한 가닥을 나누자 나침반 풀은 부족한 수분에 꼬부라지고 입도 광택을 잃었다. 사실 나침반 풀의 효능은 그 재배 방식과 연관이 있어요. 누쿠타이오엔 여러 종류의 나침반 풀이 있거든요. 나침반 등불용 나침반 풀이 제일 흔한데, 햇살이 내리쬐는 곳에 그걸 심으면 햇빛을 흡수해서 어둠 속에서도 빛나요. 바다로 나갔던 누쿠타이오 사람이 돌아올 때 나침반 등불은 우리 섬의 방향을 알려주죠. 와, 여기는 전기가 필요 없어. 우와, 암석. 번개를 피하는 나침반 풀은 높은 곳에 심어야 해요. 번개를 진짜로 봐야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니까요. 우리는 섬의 가장 높은 절벽에 기어 올라가 씨앗을 그 위에 뿌렸어요. 이게 마도학이다. 식물편. 약용 나침반 풀은 해안선 부근에서 자라거나 과실나무에 공생하기도 해요. 완전히 바닷물에 심는 것도 있고요. 재배 방법을 손으로 꼽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여기 있는 게 마지막 나침반 풀이에요. 마지막이라고요? 네, 누쿠타이오의 마지막 나침반 풀이에요. 앞으로는 그걸 재배하거나 딸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가장 안정적인 손이었지만 곧 사라질 존재를 바쳐든 이 순간 저도 모르게 움찔걸 떨렸다. 파투투, 괜찮아요? 그걸로 나침반 등불을 만들어 가방 무역재를 밝혀도 정말 괜찮겠어요? 걱정 마세요. 당연히 괜찮죠. 파투투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게 전부 떨쳐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았다. 저와 셀론이 그리고 누쿠타이오 사람도 다 찬성했어요. 타임키퍼, 가방 안의 친구, 재단분 모두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나침반 풀도 나침반 등불을 밝히는 게 가장 좋은 끝일 거예요. 그저 묶어서 구석에 놔두기만 한다면 그건 누쿠타이오의 나침반 풀이 아니라 그건 그냥 평범한 풀이니까요.
어. 하지만 파투투의 말은 옳았다. 바르카롤라, 나침반 등불로 당신이 연주하는 곳을 비추게 되어 정말 기뻐요. 우리 함께 완성해요. 알겠죠? 배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고향을 잃어버렸어. 고향을 잃고 말았어. 누쿠타요 사람들. 밤은 고요했다. 누군가 살짝 방문을 두드렸다. 조심스럽게 약간 안절부절한 못하는 몸짓으로. 달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한 줄기 따스한 노란빛이 새어나왔다. 수면 위로 나온 호기심 가득한 돌고래처럼 소녀는 입구에서 얼굴을 안으로 내밀었다. 조명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역시 소문대로 나무처럼 평온했다. 안녕하세요. 초록은 눈동자가 그녀를 응시하며 상대의 말을 기다렸다. 늦은 시간이라 쉬고 계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조심스러워할 거 없어요, 음악가 아가씨. 드루비스다. 낮에 내내 바쁘다 보니 바르카롤라는 밤의 장막에 내려앉은 사이에 여기 두문 분출하는 일을 찾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저와 연관된 질문이라면 기꺼이 도움을 드릴 테니 말씀해보세요. 드루비스 재단에서 개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구나. 음악가는 치맛자락 앞에 놓인 가느다란 손가락에 비비 꼬았다. 눈앞의 드루이드는 일종의 권위를 상징했다. 그녀는 희망을 가득 안고도 들려올 답이 두려웠다. 드루비스 씨, 제가 알고 싶은 건 나침반 풀의 재배 방법이에요. 침묵은 짧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다. 가방 안에서 나침반 풀을 재배하고 싶은 건가요? 맞아요. 가능할까요? 저희 시대에도 그건 희귀한 식물이었어요.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자라니까요. 약용 가치가 있는 식물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때도 있었지만 곧 특효약에 대체되고 말았죠. 덩굴잎 혹은 침묵하는 나무줄기와 단단히 엮여있는 여인이 가볍게 추억을 정리했다. 보통 사람들은 빠르고 편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 식물이 자연적으로 자랄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부족하죠. 누쿠타이오 사람들은 인내를 잘한다고 했으니까. 바깥과 섬의 무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나침반 풀이 번영하는 대륙으로 전해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랍니다. 참. 그리고 식물도 사람처럼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나침반 풀은 다른 곳에서 재배할 수 없어요. 그 답을 들은 음악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연주 중에 일어난 치명적인 실수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 것처럼. 전혀 방법이 없나요? 제가 식물은 잘 모르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돌보면 어떨까요? 하나만이라도. 음악가 아가씨, 식물이 환경을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답니다. 이곳에 나침반 풀을 심는다고 해서 그게 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평범한 식물로 변하는 것뿐이죠. 평범한? 네. 누쿠타이오 사람들은 고향과 다른 토양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침반 풀을 재배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건 일종의 문화에 더 가까워요. 복원될 수 없는 문화. 파투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가 나침반 등불을 만드는데 마지막 나침반 풀을 썼어요. 저 때문에. 작게 탄식이 터졌다. 음악가 아가씨, 당신은 친구를 위해 온 거죠?
파투투를 돕고 싶어요. 근데 제가 모든 걸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당신 친구도 절 찾아왔답니다. 네. 그녀는 나침반 풀의 습성과 그것이 섬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섬 밖에서 나침반 풀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마법이 있냐고 물었어요. 너무 아이 같은 소원이었지만 그래서 더 감동적이고 안타까웠다. 그런 거였군요. 그녀는 제가 이야기 속 전지전능한 드로이드라고 생각하고 모든 희망을 저한테 걸었어요. 우리가 동화책 속에 있는 거라면 저도 그 부분을 새롭게 다시 쓰고 싶네요. 하지만 자연의 이야기는 늘 자연이 스스로 써내려가는 거랍니다. 근데 두루비스 되게 이쁘긴 이뻐. 말씀 감사해요, 드루비스 씨. 그녀의 어깨로 기어올라간 한 나뭇가지에서 잎이 펼쳐지며 뺨을 툭 건드렸다. 잎 옆에 심어진 작은 나무였다. 마도술로 그것을 깨우자 존재 신호를 발산했다. 형광 나뭇가지예요. 잎과 새싹에서 빛이 나죠. 가지를 꺾어 물에 담그면 뿌리가 자랄 거예요. 뿌리를 뭉쳐 흙에 묻으면 가지와 잎이 다시 자라 나무가 되고요. 여러분의 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병 속의 물이 살짝 출렁이자 형광 나무가지가 흔들렸다. 자연의 친구가 전수해준 방법대로 가지를 비스듬히 자르고 거의 버려진 목이 가는 꽃병을 찾아 3분의 1 정도 담긴 깨끗한 물에 담갔다. 그러자 가지에서 빛이 나며 방의 한 구석을 밝혔다. 만남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녀는 오늘 빛을 내는 나뭇가지로 주름진 마음을 곱게 펴고 싶었다. 좋네요. 귀한 나침반 풀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지 몰라. 파투투? 어라? 함께 나침반 등불을 만들던 공간이 텅 비어 있었다. 이미 다 완성되어 벽 쪽에 나란히 기대어 있는 나침반 등불이 보였다. 가늘게 엮인 야자나무 껍질이 촘촘하면서도 깔끔하게 새하얀 조개 껍데기를 장식하고 나침반 풀의 뿌리와 하나로 합쳐졌다. 이렇게 빨리 만들다니. 분명 쉬지도 않았을 거야. 파투투는 어디로 갔지? 밖으로 나간 바르카롤라의 다급한 발걸음에 바람이 일었다. 바르카롤라야? 저 파투투가 안 보여요. 파투투 양이요? 같이 나침반 등불을 만들기로 했는데 파투투가 밤에 혼자 다 만들어버렸어요. 지금은 사라져버렸고요. 다소 초조한 상황에 생각이 잠긴 조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알겠어요. 오늘 가방무역지가 열리는 날이라 전보다 사람이 많을 거예요. 흩어져서 파투투를 본 사람이 없는지 물어보죠. 네. 다급히 자리에서 벗어난 치맛바람을 휘날리며 한마음으로 그녀의 친구를 찾았다. 야영지에선 가방무역지를 위한 배치가 이미 어느 정도 끝난 뒤였다. 반쯤 열린 상자, 말린 자리깔개, 안내판, 스탠드 조명, 작은 창막. 바르카롤라는 어수선한 자리를 빠져나가 큰 소리로 파투투의 이름을 외치기로 했다.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파투투가 분명 반응할 거야. 심호흡한 그녀가 악기 견줄만한 무시무시한 볼륨으로 소리를 내지르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끊었다. 바르카롤라? 한꺼번에 숨을 삼켜 사례가 들린 그녀는 기침을 멈추지 못했다. 이 사태를 일으킨 원흉은 탁탁 등을 두드려주며 그녀가 진정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파투투를 찾았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바르카롤라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바르카롤라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버틴 말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랑 소네트도 방해하지 않기로 했어.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은 언젠가 끝나는 법이지. 때가 되면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 거야. 그 후의 시간을 그녀와 함께 보내고 싶어? 바르카롤라의 발걸음이 대답보다 더 빨랐다. 그녀가 남긴 건 뒷모습과 멀리서 들려오는 외침뿐이었다. 물론이죠! 아, 파투투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바르카롤라. 달릴 때와 달리 그녀 곁에 있는 순간은 조심스러웠다. 고요한 호수 위로 누군가의 오랜 시선이 쏟아졌다. 바로 카롤라.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늘어진 기다란 조개 껍데기 목걸이는 그녀가 계속 매만진 탓에 하나같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바로 카롤라.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었다고. 배 위에서 밤바람이 스쳐갈 때 새 소녀는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누군가는 비밀을 지켰고 또 누군가는 그대로 흘러가게 두었다. 궁금하네요. 그건 어떤 기분인가요? 그 질문에 바르카롤라는 추억에 잠겼다. 생각해보니까 바르카롤라도 고향 떠났지.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그날이 생각났다. 그녀는 크레모나의 광장에 서서 멀리 항구를 바라보며 더 아득히 먼 바다를 상상했다. 비둘기 한 마리가 갑자기 날아올라 처마를 스쳐갔고 녀석이 날개를 펼쳤을 때 바르카롤라는 이미 배 위에 올라 있었다.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함께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다. 파도 사이로 나아가는 음악가에겐 모든 걸 헤쳐나갈 용기가 있을 거라고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다. 바르카롤라는 파투투를 쳐다봤다.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그녀의 친구에겐 전혀 다른 답이 있을 것이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입을 열었다. 그때 난 무척 기뻤어요. 크레모나에선 모두가 바이올린 이야기만 하고 바이올린만 연주했어요. 하지만 난 한 가지 악기만 듣는 건 싫어서 떠나기로 마음먹었죠. 나는 더 많은 곳에 가서 세상 모든 악기를 모으고 귀 기울이고 연주할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파투투, 고향은 사람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크레모나도 나에겐 다르고요. 여정을 하다 보면 그곳이 그리울 거예요. 어쩌면 크레모나를 떠나야만 그곳이 그리울지도 모르죠. 그 대답에 섬소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에 조개 껍기가 서로 부딪히며 작게 소리를 올렸다. 당신이 오라요, 바르카롤라. 우린 섬에서 살아서 바깥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바깥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눈앞의 모든 것에 만족했어요. 누쿠타이오 사람은 고향을 오랫동안 떠나는 일도 없어요. 우리의 항로는 늘 한 곳뿐이었죠. 어쩌면 방향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파투투, 바르카롤라, 누쿠타이오 사람은 섬에서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고 작물을 재배해요. 접촉하는 사람도 가족뿐이죠. 우리는 거래하는 상인조차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섬 밖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섬이 침몰할 때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경솔하게 믿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사실 배에 오르는 그 순간 전 이미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바깥 세상이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두려운 곳이 아니란 걸 이미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섬소녀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 높여 외치는 선원들을 봤는데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어요. 무역제를 마친 누쿠타이오 사람처럼요. 그 소녀도 봤어요. 가방 안에 있는 소녀요. 자기 배를 가진 그녀의 자부심 넘치는 모습에 절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레굴루스 말하나 보네요. 그리고 당신 바르카롤라. 프리브리즈호에 오른 손님들은 세계 각지에서 왔지만 당신의 연주에 하나같이 감탄했어요. 솔직하게 평가하던 그녀는 앞에 있는 음악가의 눈이 반짝이는 것도 몰랐다. 파트 2의 시선이 호수 저 멀리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도 자신의 눈빛만큼이나 차분했지만 몇몇 모순들이 노끈처럼 풀어진 후에도 다시 한데 엉켜버렸다. 그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원한과 절망 그리고 분노밖에 없는 세상이라면 어째서 모두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 안에 빠져드는 걸까? 우리가 틀린 거라면, 바다도 사실 잠잠한 거라면 그건 왜 우리의 작은 섬을 삼킨 걸까? 파투트,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전례 없는 바다의 비바람을 맞은 거죠. 그것은 무자비하게 모두를 바다 깊은 곳으로 밀어넣다시피 했다. 처음엔 난 배에 올라 세계 각지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악기를 들고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구경하려고 했죠. 그 악기를 보러 오기 전에 배에 탄 손님부터 봤거든요. 근데 당신 말이 맞아요. 그들은 분명 즐거워했어요. 근데 내가 크루즈에서 연주할 때 그들 대부분은 자기 고향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더군요. 그 곡으로 위로를 받든 슬픔을 느끼든 상관없이. 그녀는 고향의 노래를 경청하던 손님들이 떠올랐다. 음악은 종종 그들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 함께하는 건 긴 침묵이었다. 파트 2. 그들을 보고 난 이 세상에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나 자신만의 후회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고요. 맞아요, 바르카롤라. 그걸 우린 배에 오른 후에야 깨달았죠. 그래도 전 우리가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자신의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들어 올렸다. 조개는 모양이 제각각이었고 시간의 흔적도 저마다 다르게 남아있었다. 누쿠타이오에선 누군가를 신뢰하면 조개 껍데기를 열심히 골라 정성껏 갈아요. 그리고 그걸 그 사람의 조개 껍데기 목걸이에 엮어줘요. 모두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사람은 가장 긴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갖게 되는 거죠. 길을 걸을 때 발목까지 늘어지면 그걸 겹쳐서 목에 돌려요. 2바퀴, 3바퀴. 기다란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가진 파투투도 누쿠타이오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 저는 제일 긴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늘 갖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쿠타이오에서 오빠, 토아, 셀로니와 영원히 함께하길 바랐는데. 그녀는 흐느끼며 가라앉은 눈으로 한참 호수를 응시했다. 그러다 홀로 그 거대한 슬픔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전자는 호수를 마주한 채 깊게 소리를 숙였다.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눈물이 손가락 틈새로 빠져나와 한 방울씩 호수 위로 떨어졌다. 파투투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 오빠 갔어. 오빠가 했던 말이 또 기억나요. 우리는 고향에서 저 멀리 떨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멀리 떨어지면 오빠의 조개 껍데기에 균열이 생겨 영원히 메울 수 없을 거라고. 오빠는 가고 토아도 가버렸어요. 우리도 누쿠타이오를 떠났고요. 근데 이 조개 껍데기는 여전히 온전한 상태예요. 오빠, 가무다. 난 오빠 말이 진실이길 바랬어. 오빠 말이 진실이길 정말 바랬단 말이야. 파투투 울어. 울지마, 파투투. 고향을 떠나는 건 별일이 아니지만 자유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면은 삶을 잃어버렸어. 타임키퍼? 그걸 무역지에서 교환하려는 건가요? 맞아. 응, 정리해봤는데
정리해봤는데 그럭저럭 상태가 괜찮은 건 여기 책밖에 없더라. 시계수선 고급편, 시운율의 아름다움, 고효율의 소통, 대화의 기법. 책 제목을 확인하던 조수가 약간 어리둥절한 눈을 했다. 이거 읽어보신 거예요? 그래. 다 읽었지. 조수가 조심스럽게 책을 넘겨봤다. 책장을 보면 분명 읽은 흔적이 있는데 신경 써서 보관했는지 새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소네트? 손에 그건 뭐야? 콜라주 다이어리예요. 제가 커버를 꾸몄는데 자기 작품을 소개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지 그녀는 다이어리 커버를 열었다가 닫더니 다시 열었다. 안에 여백에 뭐든 붙일 수 있어요. 제한 없이. 알겠어. 학교 다닐 때 네가 만들었던 거 기억해. 아 맞아요 타임키퍼. 이건 제 취미예요. 정말 기대되네. 무역지에서 사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타임키퍼, 바르카롤라 양이 파투트 양과 교환할 물건을 함께 준비했다고 해요. 타임키퍼와 바르카롤라 양 덕분이에요. 전 우리가 여기서 무역지를 열 거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녀는 점점 모양을 갖춰가는 판매대를 보았다. 오후의 햇살 속에서 아직 불을 밝히지 않는 나침반 등불이 자리마다 알맞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오다니. 내 포션 상자 조심해줘. 안에 배합지를 깡총벌레가 들어있거든. 그거 깡총 무역지에서 내 성공 보증 술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 티폰 키링을 한가운데 걸어둘 거야. 그럼 티폰이 손님을 잔뜩 불러 모으겠지? 뭐겠지? 예. 소더비씨, 물건을 잘 간수해주세요. 포션 아가씨, 여기 새로운 크리터 좀 보세요. 똑똑하고 온순한 데다 뛰어난 포션 실험 능력도 갖추고 있답니다. 자기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거래는 그냥 견학 정도에 불과하니까 본격적으로 움직일 생각은 없어요. 활력 넘치는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자, 어서오세요. 작은 문제로 아끼는 발명품을 처분합니다. 24시간 종이가 필요 없는 프린터, 크리터 족적 복사 인쇄 분석기, 픽셀 전환 렌즈, 현금 거래 혹은 뛰어난 발명품 교환 모두 가능해요. 다 뭔가 제대로 작동 안 할 것 같은데. 오가는 인파의 현장은 복색통을 이루었다. 제1회 가방 무역제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은은한 음악 소리가 울리며 행사의 막을 열어주었다. 바르카롤라는 자신 악기를 연주했다. 누군가는 걸음을 멈춰선 채 음악에 귀 기울였고 또 누군가는 갖가지 물건에 푹 빠져 있었다. 누군가는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또 누군가는 가격을 흥정했다. 그리고 더 많은 이가 그녀 옆에 가판대에 시선을 빼앗겼다. 누쿠타이어의 나침반 등불, 조개 껍데기 목걸이, 소라 호루라기, 뜨개 지팡이, 그리고 물건을 누쿠타이어 가져온 누쿠타이어 사람들에게. 와, 너무 빨라서 어쩔 수가 없다. 각종 물품과도 교환 가능하니까 마음껏 고르세요. 곧 사람들이 빠지고 더 많은 물건이 남겨져 누쿠타이어에 인해 가판대를 가득 채웠다.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지? 누쿠타이오 잘 팔렸구나. 음악가의 연주 장소에선 더 많은 빛이 쏟아졌다. 색깔이 나고 뿌리가 난 목이 자란 꽃병에 비스듬히 꽂힌 형광나무, 점잖게 작식된 특별히 음표가 새겨진 나침반 2개, 포션 아가씨가 파투투와 교환한 음악에 맞춰 흔들리는 티폰 조명 3개, 그리고 괜찮은 제안이군요. 상품 가치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래는 양측이 자리를 떠난 후 나중에 사용할 때 그 긴정한 가치가 재평가되죠. 로봇 에너지 공급 수요에 부합하는 0개입니다. 기체의 가방 속 에너지 공급 사용 점유율은 20%로 2위이죠. 여기서 어쩌면. 에너지 점용으로 부족한 조명을 보충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낌없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시씨. 아닙니다. 루시 여기 와서 조명해주는 거냐고. 밤이 되기도 전에 누쿠타이어인 가판대에 수공예품은 완판되었다.
파트 2. 타임키퍼, 우리 물건은 벌써 다 팔렸어요. 이건 타임키퍼가 산 건가요? 그녀는 옆에 가지런히 끼워져 있는 책들을 보았다. 이건 내가 교환하지 못한 물건이야. 버틴 하나도 못 팔았구나. 그런 거였군요. 타임키퍼, 제가 당신에게 드릴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한 개 남겨두었어요. 색색의 작은 조개 껍데기로 엮은 목걸이는 특이하고 정교했다. 이게 누쿠타이오의 전통적인 조개 껍데기 목걸이에 더 가까워요. 타임키퍼, 당신과 재단에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저희가 여기 남을 수 있게 됐네요. 파투투와 우리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그 복잡한 신청 수속도 당신이 없었다면 다 작성 못했을 거예요. 도서관 등록 양식도. 고마워요, 여러분. 혹시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 누쿠타이오이는 책 제목을 더듬더듬 읽으며 각자 이해한 뜻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눴다. 시계 수선이라는 건 그 시계를 말하는 건가? 시간을 구분할 때 쓰는 그거. 요새 아날로그 시계를 못 읽는 학생들이 늘고 있대. 가판대 앞으로 걸어 나온 파투투가 소통의 갈망을 드러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계를 읽는 법을 배웠는데 어렵긴 어려웠죠? 근데 요새는 잘 안 가르치나 봐. 타임키퍼,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에게 답을 듣고 싶어요. 오래전에 오빠가 그랬거든요. 누쿠타이오인이 집을 떠나면 조개 껍데기에 균열이 생긴다고. 그녀는 자신의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어루만졌다. 그것은 여전히 새 것처럼 멀쩡했고 깨질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빠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검증해보지 못했거든요. 누쿠타이오인이 고향을 떠나면은 조개 껍데기가 깨진다는 그런 말은 사실 조개 껍데기가 아니고 영혼에 비유한 거 아니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건넸다. 야경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목걸이는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 아득히 먼 신비한 힘이 무늬를 따라 조용히 흐르며 여전히 그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파투투, 난 느껴져. 오빠의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다만 넌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목걸이가 아직 온전한 거야. 마음이 아직 고향이구나. 버친의 말에 섬소녀는 말없이 한참 서 있었다. 누쿠타이오 사람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파투투, 타임키퍼, 우리 다 골랐어요. 우린 고요의 소통, 대화의 기법 이걸로 할래요. 파투투의 옆으로 다가온 그들의 얼굴에는 파투투가 잘 아는 익숙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닥불 옆의 기도처럼, 해변은 신나는 합창처럼, 바다에 나가 마주하는 바람처럼 그들은 언제든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것은 발밑에 등 뒤에 혹은 근처에 언제나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파투투의 마음은 고향을 떠난 적이 없다. 새로운 집. 셀런이 그 책은 다 읽었어? 다 읽었어.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네.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 호칭과 미소가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 하지만 호칭이 다른 건 이해하겠어. 근데 미소는 왜 달라져야 하지? 이렇게 적혀 있어. 일단 눈썹을 올리고 입술을 위로 당긴다. 이렇게. 삼소녀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가를 밀어 올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다 곧 손을 내리고 진짜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의 말은 알겠다. 오빠가 물고기를 잡으면 시원하게 웃었거든.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따다가 실수로 미끄러졌을 땐 우스꽝스럽게 웃었고.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웃는 법을 배워야 하나? 시원하게 웃는 법만 배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녀가 터뜨린 청량한 웃음소리는 더없이 익숙했다. 그건 예전이랑 똑같잖아. 시원하게 웃는 법은 안 배워도 돼. 그래,
누쿠타이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알잖아. 잔잔한 호수 위로 즐겁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흘렀다. 되게 짠하네, 누쿠타이어 사람들. 조개 껍데기에 첫 번째 잠원이 나타나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떠나 어머니 바다의 손바닥처럼 펼쳐진 섬에 이르게 된다. 한때 표로하던 배는 이제 황금빛 모래사장에 닻을 내리네. 조개 껍데기에 두 번째 잠원이 나타나면 따스한 온기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른다. 기쁨에 들뜬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가 되어 축복을 누리네. 조개 껍데기에 세 번째 잠원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바다의 관대함을 받게 된다. 순결한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싸주네. 좋아 파투투. 난 도서관에 가볼게. 새 책을 보러 갈 거야. 다음에 또 얘기 들려줄게. 우리는 그 시계 수선하는 법을 배우러 갈 거야. 종일 봤는데도 겨우 한 페이지밖에 못 읽었어. 굉장해요. 보통 큰일이 아니야. 누쿠타이어의 친구는 떠났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리라. 파투투는 가만히 호숫가에 앉아서 호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가슴 앞엔 원래 가지고 있던 조개 껍데기 목걸이 말고도 새로운 것이 생겼다. 파도 사이에서 들썩이는 음표 온장 한 개, 반짝반짝 빛나는 빈티지 미니 레코드 한 장, 사계절의 풍경이 고려진 콜라주 우표 한 장, 새롭고 가벼운 실버 징글 체인. 그것을 엮은 새로운 목걸이였다. 이거는 뉴바벨, 이거는 레굴루스, 이거는 소네트, 이거는 바르카롤라. 파도에 빠지고 바람에 흩어지며 안개에 사라지네. 세일엔의 방향에 노래의 방향을 잃지 말고 목말에 조개 껍데기의 잠언은 나를 일깨우고 조개 껍데기의 무늬는 나를 인도하니. 나는 돌아오리라. 나는 돌아왔노라. 왜 이렇게 짠하지 파투투? 아이고 파투투 일하였습니다. 짝짝짝. 재밌게 봤다. 슬프네. 그래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으니까 파투투는 잘 지낼 수 있겠죠?